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월요일 신광서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전문가님의 톡방 참여 방법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노란톡방 QR코드를 이용해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휴대폰으로 노란톡을 오픈해 주시고요. 채팅방 목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뉴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클릭을 해 주시면요. QR코드 스캔 버튼이 나옵니다. 클릭을 해주세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광서 전문가님 톡방에 들어온 뒤 비밀번호 0690643을 입력하신 뒤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밀번호 0690643 꼭 입력해 주신 뒤에 들어오시길 바라고요.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톡방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많은 분들께이 지금 상담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오늘 2부까지 상담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9시까지 방송을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담을 여러 개 올려주신 분은 한 종목만 베스트로 올려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님께서 올려주신 삼형 SNC AFW 그리고 맥스트 이렇게 세 종류를 올려주셨는데 이 중에서 한 종목 골라주시면 또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씨님도 세 종목 남겨주셨는데 한 종목 이 중에서 한 종목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순서대로 상담은 도와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남겨주고 계세요. 왕주린님께서도 이렇게 코오롱 인더와 효성중공업 두 종목 남겨주셨는데 한 종목 골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번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네, 이번 시간은 주식왕 필살기 코너입니다. 전문가님의 뉴욕 증시 강의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 글로벌 경제 핫 이슈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일단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고요. 네. 일단 차트 한번 보시면은 큰 어떤 변동폭은 없었어요. 다만 이제 다우존스가 좀 많이 하락했던 이유는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이제 30개 종목이다 보니까 어떤 종목 하나가 크게 하락하면은 네. 시장에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금요일 날 보잉이라는 회사가 이제 한 5% 넘게 하락했죠. 그래서 보잉 787 기종이 가장 많이 이제 사용되는 기종인데 약간 기체 결함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조금 하락을 많이 하면서 다우존스가 좀 하락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엑슨모빌도 이제 유가가 계속 조정을 받으면서 좀 한 4% 정도 하락을 하다 보니까 좀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좀 0.4% 정도 상승했고 S&P 같은 경우는 그냥 약보합 정도 수준에서 그냥 0.14%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증시하고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이유는 우리나라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때문에 이제 보는 건데 전반적으로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러니까 그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지금 굉장히 괜찮은데 S&P 같은 경우도 그냥 옆으로 기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크게 올라간다고 볼 수 없죠, 지금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좀 미국 증시는 좀 쉴 것 같아요, 당분간. 좀 쉴 것 같은데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오늘 코피가 올라가고 이런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미국 증시가 옆으로 쉬는 구간에서 우리나라 증시는 좀 오르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미국 증시가 좀 못 올라가고 했던 이제 그런 어떤 표면적인 이유는 유럽의 코로나 재확산 이슈로 인해서 좀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약간 경기가 좀 식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어떤 문제가 나오면서 좀 이제 시장에서 좀 약간 혼란스러워했던 것 같고요. 근데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코로나19 재확산 오스트리아가 이제 봉쇄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갑자기 국채 금리가 좀 이제 10년물 금리가 좀 이제 하락했죠. 10년물 금리가 좀 하락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 연방젠도 이사회 그런 어떤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반응 그런 부분들도 사실 시장에 좀 하락에 영향을 미쳤고요.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그 연준 부의장이 그 나와서 12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속도를 조금 가속화하는 거를 논의하는 게 좀 적당하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그 연준의 이제 부의장이 그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사퇴를 했고요. 네. 이 사람도 이제 지금 그 트럼프 시절에 임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연준 부의장 2명도 마찬가지인데, 파월도 지금 이제 임기가 다시 그 연임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이제 뭐 다른 사람으로 바뀌느냐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요. 일단 그 발언한 그 부의장 자체도 내년 1월 정도에 사퇴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는데, 그 사퇴할 가능성이 있고 그만둘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오히려 조금 약간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기는 해요. 그 부의장이 얘기한 내용은 경기가 좋아지고 뭐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를 했죠. 경기가 좋아지고 이제 물가가 좀 높아지고 하면 뭐 지금 당장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12월 달에 그 FOMC 회의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 부분에 조금 속도를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발언을 한 거죠. 그 전에 이제 뭐 CPI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높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미국 경기는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 같으니 약간 테이퍼링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고 금리 인상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빠르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4일 날이 가장 중요해요. 24일 날 이것저것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은 25일 날은 추수감사절 연휴예요. 추수감사절 연휴. 그리고 이제 그 24일 날 이제 그 3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나오죠. 미국에서 GDP 성장률 잠정치가 나오고 시장에서는 2.1% 정도를 예상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전분기에는 6.7%가 나왔죠. 6.7%. 그러니까 약간 기저효과가 있으니까 6.7%가 나왔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금 한 2.1% 정도 크게 좀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같은 날에 또 그 연준의 그런 어떤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어떤 지표죠. 그러니까 이 지표가 나오는데 전달에는 이제 PC 가격 지수가 전월보다는 0.3% 오르고 Y 대 Y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4.4%가 상승을 했죠. 근데 얼마 전에 발표된 10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6.2%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PC 가격 지수가 4.4% 정도 상승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먼저 발표된 걸 보니까 6.2% 정도가 상승을 했으니까 이제 PC 물가 지수도 뭐 4.4%보다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좀 하겠죠. 근데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높게 나올 것 같다. 지난번에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6.2% 나오는 거 보고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이게 그러니까요. 6.2%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네, 6.2%면은 금리는 제로 금리인데 예, 일단 물가 상승률이 6.2%라고 하는 거는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물가가 근데 지금 이걸 버티고 있는 이유가 지금 연준에서 평균 물가 목표제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당장 물가가 6.2%가 오르고 다음 달, 다다음 달 이렇게 해서 물가가 계속 오를 것 같으면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리는 정책을 썼는데 지금은 어떤 거냐면 1년 동안 금리가 1%에 있었으니까 1년 동안 3%에 있어도 평균 2%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6.2%가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 전에 제로 금리로 있었고 물가 상승률이 높지 않았으니까 서로 섞어서 반으로 나누면 평균으로 보면은 지금 뭐 상황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 이게 평균적으로 높아지는 거를 잡아야지 일순간에 높아지는 거를 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 이런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당장 한 달에 이렇게 물가가 조금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약간 시장에서는 좀 예전처럼 그렇게 깜짝 놀라진 않는데 그게 생각보다 조금씩 길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그 12월 FOMC 회의를 좀 앞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그 연준에서도 이제 의원들이 점점 이거 테이퍼링 속도를 좀 긴축의 속도를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조금 약간 걱정을 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은 이제 11월 달에 FOMC 회의에서 11월부터 자산 매입 규모를
월 150억 달러씩 이제 줄이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50억 달러씩 줄이겠다고 했고 그거는 이제 이후에 경제 상황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좀 조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세부적인 또 그 발언 내용들 FOMC 의사록이라고 하죠. 그것 또한 24일 날 나와요. 그러니까 24일 날 GDP 그리고 물가지수, 성장률, 물가지수 그거와 관련한 이제 그 연준 의원들이 지난번 회의 때 무슨 어떤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얘기했는지에 대한 어떤 발언, 그 의사록 이것들이 전부 다 이제 24일 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날은 또 추수감사절 휴일이고요. 그 다음 날은 블랙 프라이데이죠.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조기 폐장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24일 날 이후에 이제 주가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24일 날 발표되고 나서 이제 만들어지는 그 흐름들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이번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25일 날 금통위가 열리죠. 금통위가 열리는데 네. 여기서 금리를 한 0.25% 정도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네. 0.25% 정도 올리면 이제 1% 정도의 금리를 이제 하게 되면 우리 이제 제로 금리 시대는 끝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그 금리를 올리면 그게 이제 원화 강세를 만드는 거죠. 원화 강세의 재료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래도 선제적으로 먼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면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달러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환율이 지금 오르다가 잘 통제가 되고 있어요. 1180원 정도 수준에서 지금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박스권을 잘 그리면서 거기서 지지가 되고 있는데 이제 금리 인상을 적절하게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치솟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나라 시장도 좀 그런 부분들을 잘 통제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뭐 주식시장에 그렇게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 금리가 이제 먼저 올리는 건 미국보다 먼저 올리는 건 당연하고요. 모든 신흥국 시장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뭐 영국이나 뭐 호주나 이런 나라들도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그렇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이번 주에 참 되게 그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번 주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네. 그 추수감사절 전에 연준 의장을 지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파월이 연임을 할지 아니면 그 브레이너드 그 연준 이사가 다시 이제 그 파월처럼 이제 의장이 될지 그게 이제 그 추수감사절 전에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뭐 그 누가 되든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정치적인 문제죠. 정치적인 문제. 그러니까 공화당 트럼프가 임명한 파월 의장이 계속 하느냐 아니면 민주당 소속의 이제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하느냐 그런 부분이고요. 일단 연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준 의장 그리고 연준 의원 최고위원들이 있죠. 그래서 연준 의장, 연준 부의장 2명. 그러니까 총 이제 FOMC 회의를 할 때 7명이서 회의를 하는데 7명이서 회의를 하는데요. 일단은 그 연준 의장, 연준 부의장 그리고 이제 그 위원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그 의사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총 12명이 회의를 하죠. 12명. 그러니까 연준 의원들 7명이랑 그 지방은행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뭐 연방은행들 연방은행 총재 그 총재들 5명 이렇게 해서 12명이서 하는데 그 12명의 어떤 구성원들이 뭐 비둘기파적인 사람들이 많냐 아니면은 뭐 어떠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좀 시장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긴 하는데요. 브레이너드 그 연준 이사도 파월 의장보다 좀 더 비둘기파적인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테니까 그 부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난번 채팅창에서도 누군가 여쭤보셨었는데 그 바뀌면 혹시나 뭐 충격이 있냐 이렇게 여쭤보셨었는데 네. 크게 그렇지는 않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이번 주라는 거. 그래서 이번 주 24일 날 그런 좀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조금 관전 포인트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의 어떤 그런 증시의 움직임과 우리나라의 증시의 움직임이 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올라올 때 우리나라 증시가 못 올라왔고 그래서 기고 있다가 미국이 지금 여기서 횡보를 하는 어떤 모습이 보이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미국 증시가 조금 조정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횡보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그런 동안에 키 맞추기로 좀 우리나라 증시가 좀 올라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지난번 시간에 뭔가 하나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까먹었다고 말씀드렸던 게 그게 뭐였냐면은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뭐 산타랠리라고 얘기하고 연말에 이제 좀 주가가 대체적으로 좀 좋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이유가 뭐냐고 이제 좀 그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거예요?
일단은 연말은 보통 이제 소비 시즌이라서 그래요. 소비 시즌.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이후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크리스마스 시즌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대형 펀드들도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1년의 어떤 그런 마감을 치고 할 때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종목들의 수익률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마감을 치려고 마지막에 좀 더 사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배당의 수요나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뭐 그 연말 전에 약간 대체적으로 조금 이제 주가가 흐름이 좀 괜찮았다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있어서 근데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이제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근 들어 좀 신경을 쓰는 분들이 있어서 10월 달부터 이제 대주주 종합과세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막 매도를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뭐 좀 연말에 10월, 11월 달 주가 흐름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글로벌 경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에 조금 그런 흐름들이 좀 대체적으로 좀 좋은 편이라서 그 부분을 갖고 좀 약간 기대도 해보고요. 일단은 미국 증시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나서 조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좀 약간 그 부분에서 조금 약간 같이 움직이지 못했는데 미국 증시가 조금 덜 움직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움직일 수 있다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뭐 디커플링이라고 하는데 좀 다르게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 좀 기대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장 이 주식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24일이 또 중요한 날이라고 하니까 다들 또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인 상담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톡하는 상담소 시간인데요. 여러분이 톡으로 보내주신 이 종목에 대한 고민들을 전문가님께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톡방에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장대항복 높이뛰기님께서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또 이 종목에 대한 고민 남겨주고 계신 가운데 여러 개 남겨주신 종목은 한 종목만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 고민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종목 고민은 바이오 리더스입니다. 매수가는 11,545원, 비중은 25%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바이오 리더스는 7,900원이었습니다. 오늘 2.1%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 모습이었는데요. 매수가는 11,545원, 비중 25%.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바이오 리더스 참 바이오 종목들 참 어렵죠. 굉장히 좀 어려운 종목이고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뭐 어떤 걸 기준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가 굉장히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그 일단 큰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큰 흐름은 네,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 그러니까 항상 어떤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도 성격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성격을 한번 이렇게 보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회귀 본능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좀 오래 들고 있으면 부각을 받으면서 크게 이렇게 한 번씩 상승을 하는 시장의 기대감은 항상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종목,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이죠. 예. 그러니까 참 이런 그래프를 보면 종목마다 이렇게 성격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을 보고서 얘기할 수 있는 건 회사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모습이 나오지는 않아요. 나오지는 않는데 뭔가 시장의 기대감은 계속 갖고 있는 거죠. 회사 자체가 나쁘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뭐 계속 기대감들이 있어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부각을 받을 때는 있는데 그거를 다시 이제 결과적으로 보여주지를 못하니까 시장에 또다시 제자리로 내려오고 또다시 제자리로 내려오고 이런 흐름에 계속 반복되는 그런 흐름 속에 있거든요. 일단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코로나 먹는 치료제에 어떤 효능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조금 있더라고요. 보니까 있는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어떤 시장의 그런 어떤 그냥 분위기나 뭐 이런 부분의 어떤 느낌은 좀 그래도 굉장히 뭐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보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여러 파이프라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고 지금 당장은 사실 기술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지금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조금 사고 있고 기관들은 뭐 거의 많이 접근을 하진 않고 있고 이제 뭐 개인들이 이제 조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고요.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상승의 추세가 좀 무너졌죠. 무너져서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팔 기회를 안 주고 일자로 이렇게 쫙 내려왔거든요. 이걸 기술적으로 보면 일단은 이렇게
천천히 지저분하게 내려온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11,500원 정도에 갖고 계시면 지금 요 정도 부근인데 일단은 지금은 뭐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지금은 일단 뭐 손절할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 일단은 뭐 거의 다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시고요. 지금 자리에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일단 비중을 너무 늘리기보다는 좀 관망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망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관망하다 보면 12,000원 권역까지는 한 번은 줄 거예요. 한 번은. 이 종목 자체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시장에 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으면 또 굉장히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지저분하게 막 이렇게 물량을 소화하면서 내려온 게 아니라 일자로 그냥 쫙 빠졌기 때문에 분명히 반등의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가 한 10,000원 정도까지는 조금 빠르게 올라올 수 있고 여기서 매물 소화를 잘하면 한 12,000원 권역까지는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 요 정도 권역까지는. 다만 이제 이 정도 권역이 오면 여기서는 이제 조금 부담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리를 잡는다 하더라도 조금 다시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 시간 손실이 좀 있으실 수 있거든요. 이 앞전의 고점이기도 하고 요 부분에도 있고 요 부분에도 있고 매물대가 좀 많다 보니까 이 정도 권역이 오면 혹시나 가지고 있다가 그 정도 부분에서 좀 빠져나올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게 미리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물론 이 종목에 제가 알고 있지 않은 다른 부분을 또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물론 얘기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그냥 기술적으로 보고 이제 시간적인 어떤 부분의 효용성을 본다라고 하면 그냥 매수가 이상이 되면 그냥 이 종목은 안 하고 그냥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바이오 리더스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관련주 향후 주가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또 남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원전 관련주 어떻게 보십니까? 향후 주가 전망 한번 궁금합니다. 네, 오늘 원전 해체 관련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네요. 네. 사실 뭐 향후 주가 전망을 참 얘기하기가 참 어렵죠.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네. 일단 이제 그냥 경험적으로 지금 현재 자리에서 원전 관련된 그런 어떤 저는 개인적으로 원전이 참 잘 이렇게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신재생 에너지나 뭐 그런 부분들의 그 생산 단가나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전력을 그렇게 만들고 뭐 하는 부분에서 원전은 좀 필수적으로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지금 나라에서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원전을 조금 없애는 방향으로 갔다가 최근 들어서 좀 이제 그 물가가 오르고 또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좀 전기 생산이 좀 어렵다. 그리고 이제 체코나 이런 다른 나라들이 원전 그런 수주들이 좀 앞두고 있다. 이런 부분의 어떤 재료 때문에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자리가 좀 비싼 상태예요. 좀 비싼 상태에서 네. 나라에서는 계속 기존에도 얘기를 했었죠. 그 원전을 좀 줄이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한전에서 이제 그 한전기술 그 조직 개편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주가가 내려왔죠. 그러니까 원전에 관련된 어떤 설계하는 그런 팀을 없앴다, 해체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차익 실현의 어떤 빌미가 됐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게 팀을 없앤 게 아니다. 그냥 합병을 한 거다. 다른 팀하고 합병을 한 거다. 근데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죠. 그냥 합병을 했다라는 거는 규모가 줄었으니까 줄여서 하나의 팀, 그러니까 서로 다른 팀으로 독립적으로 키우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합쳐갖고 좀 이제 좀 규모를 줄이겠다 뭐 이런 어떤 느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이제 정권이 뭐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원전이라는 이 부분들이 또 정치적인 어떤 부분에서 또 이제 그 나라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자리에서 원전의 어떤 주가 향방을 지금 자리에서 논하기에는 조금 힘들긴 하죠. 다만 단기 고점인 건 누구나 봐도 그냥 합리적으로 그냥 예상할 수 있죠. 예, 많이 올랐죠. 이 정도면은 팔고 싶죠. 예, 여기서 조금 내린다고 받고 싶진 않죠.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매매를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냥 일단 그거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리고 다만 아직 좀 체코라든지 폴란드라든지 이런 원전 건설 이렇게 수주 뭐 이런 부분들이 아직 좀 남아 있죠. 그런 기대감이. 그래서 그때가 되면 조금 그 부분이 다시 부각을 좀 받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 일정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직 조금 많이 남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이렇게 올라온 과정 속에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겠죠. 지금 앞전에
이건 그냥 업종은 다른데 제가 아까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네.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도 이런 조정은 나올 수 있죠. 이런 조정. 예, 네. 얼마든지. 그러니까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보시면 현대차라든지 이것도 보면 이때 뭐 그냥 계속 갈 것 같았죠. 이때 뭐 애플, 뭐 현대차 거의 뭐 수주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갈 것 같았죠. 여기 네. 이렇게 올라왔죠. 여기 조금 조정 나. 이게 원전 지금 이렇게 조정 나온 거죠. 여기서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으면 이렇게 고생할 수 있죠. 이렇게. 예. 이게 만약에 다시 간다 하더라도 이거 제가 아까 못 버틴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 못 버틴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원전 관련주는 지금은 할 때가 아니다. 향후 주가 전망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그냥 내가 사고 나서 지금 할 때냐 아니면 팔 때냐. 지금 이거를 잘 들고 계셔서 수익이 났다면 당연히 지금 매도해야 되고요. 지금 수익 실현은 이 정도에서 올라갔고 이거를 이만큼 올랐어요. 이만큼 올라서 이만큼 지금 내려오고 있죠. 이거 지금 안 팔면 언제 파나요? 이거 갖고 있어도. 여기서 파나요? 여기서 다 팔 수 있나요? 이거 딱 맞춰갖고. 못 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도할 때죠. 매도할 때. 이거 반등 나와도 매도예요. 이거 반등 나와도 매도. 이 정도 올라왔고 전체적인 큰 시장의 분위기에서 뭔가 이제 해체한다, 뭐를 한다 이런 어떤 기사도 나왔고 그럼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어떤 부분들이 약간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거고 그런 와중에 외국인들은 지금 여기 매도가 나오고 있죠. 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나중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은 매도해야 될 때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제 정권이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죠. 3월 달에 이제 대선이 있고 그 이후에 원전의 어떤 그런 방향이나 이런 거를 그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기대감은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대감에 오른 종목들 원전, 2차 전지, 메타버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기대감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팔고 많이 내려왔던 실적이 개선될 만한 종목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그런 종목들을 보자라고 큰 방향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원전 관련주는 지금 상황에서는 접근하지 않고 그냥 다른 종목들을 보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요. 기존에 갖고 계신다 하면 차익 실현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에 대한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매수가는 28,091원, 비중은 5% 담고 계신데요. 오늘 세경 하이테크 조정을 조금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2.4%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26,050원의 종가를 형성했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세경 하이테크? 네, 휴대폰 이제 그 필름 만드는 업체죠. 네. 네, 폴더블 관련해서 폴더블 폰이 이제 조금 이번에 갤럭시 뭐 Z 플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조금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상승을 이렇게 했었죠. 이거하고 같이 상승을 했던 종목들이 이제 뭐 파인테크닉스라든지 뭐 KH 마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같이 올랐는데 이번에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바이오리더스라는 종목 볼 때 이거랑 차트 비슷하죠. 네. 지저분하게 빠지는 것보다 한 번에 쭉 빠지는 게 반등이 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반등이 세게 나왔는데 아까 제가 그 바이오리더스도 이 정도 올라오면 팔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매도하자고. 예, 지금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도 이제 요 정도 부분까지 오고 나서 이 다음부터는 이제 얘 흐름으로 이제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봐야 되겠지만 아까 바이오리더스를 의뢰하신 분들 요 모양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종목은 다르지만 올라가는 어떤 사람의 심리나 이런 거는 비슷하기 때문에 차트들이 비슷하게 나오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이오리더스의 차트가 요런 식으로 그려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바로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세경 하이테크를 가지고 계신 분은 지금 이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실적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지만 폴더블 폰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뭐 회사가 좀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기대감은 계속 살아 있고요. 이제 이 회사가 그 데코 필름을 거의 독점으로 공급을 하는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폴더블 폰이 삼성전자밖에 못 만들어서 구글에서도 지금 그거를 만들려고 했다가 접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삼성전자가 독주 체제로 가는 게 세경 하이테크한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한 28,000원 정도에 뭐 가지고 계시면 일단 뭐 이만큼 반등이 왔을 때 그냥 뭐 매도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이게 만약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끝까지 들고 있는다라고 하면 다시 내려올 때 지금 비중 한 5%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내려올 때 밑에서 받아서 평균 단가를 좀 한 요 정도 수준으로 낮춰놓고 나서 조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세경 하이테크를 어떤 이제 기대감에 이제 어떤 부분 때문에 이제 사신 건지는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일단은 뭐 해볼 만한 종목이긴 해요. 뭔가 폴더블 폰 관련된 종목들이 뭐 애플이나 이런 어떤 회사들도 결국에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부 어떤 라인으로 그래도 뭐 폴더블 폰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게 꼭 핸드폰이 아니다 하더라도 접고 피고 하는 그 화면 자체는 결과적으로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롤러블 폰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화면이 예전에 딱딱하게 그냥 이렇게 있었지만 그게 점차적으로 좀 유연하게 바뀌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점차적으로 회사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거 시장에 계속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기술적으로 조금 올라왔다 좀 지루했다가 또 다시 올라가는 그런 방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살아난다고 하면 이런 종목들도 서서히 매기가 좀 붙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상승 추세를 좀 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대신에 이제 보실 때 같이 KH바텍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을 좀 같이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의 흐름이 어떻게 같이 이어지는지. 이 종목도 지금 흐름 비슷하죠. 흐름 비슷하게 비슷하네요. 지금. 그리고 파인테크닉스. 네. 네, 이런 종목들도 지금 이제 흐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세 종목 중에서 흐름이 제일 괜찮아 보이는 건 이제 파인테크닉스가 이제 추세는 제일 괜찮아 보이죠. 아직 추세는 뭐 크게 흔들리지 않고 네. 이제 좀 조정을 받으면 또 올라갈 것처럼 생기긴 했는데 세경 하이테크도 뭐 한번 해볼 만하다. 비중 5% 정도 들고 있는 거면은 일단 뭐 비중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하니까 다만 이제 여기서 지금 오늘 좀 하락하려고 하는 이제 시장은 다 괜찮았었는데 코스닥 종목들이 내려오면서 코스닥은 오히려 오늘 하락했잖아요. 거의 맞습니다. 1% 가까이 1%, 하락을 하다 네. 보니까 좀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서 28,000원 본전이 왔을 때 어떻게 하실 건지 조금 고민하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여기서 세게 만약에 저 같으면 그냥 여기서 양봉이 나올 때 이 부분을 그냥 28,000원 부분을 진짜 세게 돌파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면 그냥 본전 부분 거의 다 왔으니까 일단 팔고 볼 것 같아요. 그냥 5% 정도면 뭐 이거 올라오실 때 사신 건 아닌 것 같고 한 이 정도 28,000원이면 한 이 정도에서 사셨으니까 이 앞전에서 좀 시간을 조금 오래 고생을 했는데 지금 어차피 시장이 돌려고 하는 그런 초반부에 있고 기존에 갖고 있던 종목 중에 그냥 비중이 크지 않은데 계속 신경 쓰였던 그런 종목이 그냥 본전 이상 올라온다고 하면 일단은 좀 매도하고 다시 내려올 때 밑에서 조금 더 싸게 잡으려고 한번 보던가 할 것 같고요. 일단은 좀 지켜보면서 흐름 보자. 뭐 종목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세경 하이테크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살펴보도록 하죠. 동국제강입니다. 매수가는 17,560원, 비중은 20% 담고 계신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동국제강입니다. 16,3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매수가는 17,560원이라고 합니다. 20% 어떻게 보시나요? 동국제강도 앞전에 철강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크게 좀 상승을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상승을 해서 뭐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 같더니 마찬가지 다른 종목들처럼 이렇게 지루하게 지금 내려오면서 지금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주봉으로 보면 지금 60일선, 그러니까 60주선이죠. 60주선에 지금 어느 정도 근처에 다 다가왔고 조정을 받을 만큼 충분히 받았죠. 17,560원이면은 매수가 진짜 괜찮은 거예요. 17,560원이면 이 와중 속에서 17,000원대에 들고 있다라고 하면 하루면 올라갈 수 있는 이거 동국제강 지난번 며칠 전에 한 7% 정도 상승 나왔었죠. 그러니까 7% 정도 상승. 그냥 하루면 올라갈 수 있는 권역대에 지금 들고 계시고 비중 20% 해볼 만하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요. 회사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예, 1조 5천억인데 매출이 매년 한 6조 정도를 내죠. 6조 정도. 예, 근데 작년에 절반, 그러니까 2분기까지 3조 2천억의 매출을 냈어요. 3조 2천억. 근데 영업이익이 그 2020년도에 3천억이 좀 안 됐죠. 근데 6개월 만에 이제 3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어떤 부분의 흐름을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동국제강이 얼마 전에 아까 그 채팅방에 말씀하시던데 중국에서 컬러 광판을 접는다. 그냥 중국 공장에서 컬러 광판 판매를 중단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이 좀 걱정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그 부분 때문에 며칠 전에 한 3, 4%씩 이틀 동안 내려왔죠. 그러니까 시장에 네. 반영을 다 했어요. 반영을 다 했고 그 중국에서 참 주식이라는 게 재밌는 게 그 LG전자 같은 경우 핸드폰 사업을 접는다라고 하면 주가가 폭락할 것 같은데 오히려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사업을 빨리빨리 접는 게
접는 게 회사 자체에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컬러 강판 중국 공장이 그 뭐 이익을 많이 냈던 공장을 접는 거면은 뭐 회사 자체에 뭐 타격을 입히겠죠. 근데 이제 그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거를 접는 거라서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실 건 딱히 없으실 것 같고요. 동국제강은 지금 굉장히 저평가죠. 그러니까 이거 시장에서도 다들 이제 저평가라고 얘기하고 있고, 물론 이제 그 철광석 가격이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비싸졌다 보니까 스프레드, 그러니까 철광석 가격은 비싸고 제품 가격은 그만큼 인상을 못하고 그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좀 줄어들면서 마진이 좀 적을 것 같다. 그리고 작년에 실적이 너무 좋았는데 이제 내년도 실적은 그만큼 못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어떤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주가로서는 뭐 굉장히 좀 싼 주가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나 조선 업종이 이제 좀 좋아질 그런 어떤 가능성 때문에 그 시장에서는 조금 계속적으로 좀 부각을 받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배당을 하죠. 배당을 작년에 이제 한 200원 정도 배당을 했고요. 작년에 처음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고생을 하다가 처음 흑자를 내서 한 200원 정도 배당을 했는데, 작년 2배 정도의 실적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배당을 얼마를 할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그래도 최소 은행에 저금하는 정도 수준의 배당은 나오니까 일단 배당을 받고 조금 들고 있어볼 만하지 않나. 그래서 종국제강은 사실 저도 일부 갖고 있는데, 일부는 아니죠. 저도 많이 갖고 있어요. 저도 많이 갖고 있는데 일단 좀 기다려보고 있고요. 일단은 저는 철강 지금 현재 주가가 한 요 정도 수준에 있는 거거든요. 앞에로 치면 한 요 정도 부분에 지금 있는 건데, 앞전에 이만큼의 어떤 슈팅 부분에서 다시 좀 자리를 잡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 앞전에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이 나왔었어요. 이 앞전에 이렇게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때 보면 여기서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보시면은 기관 외국인 매수도 굉장히 크게 들어오고, 이렇게 그렇게 크게 이 부분 보고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런 어떤 부분이죠. 이때 이제 헝다 얘기가 나오면서, 헝다 부동산 뭐 그런 어떤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흘러내렸죠. 이게 동국제강이 또 철근을 또 많이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철근 2위 업체죠. 1위 업체가 현대제철이고, 철근을 많이 하니까 건설 경기에 또 많은 어떤 영향을 또 받다 보니까요. 물론 이제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은 컬러 강판, 가전 제품이라든지 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데 쓰이는 컬러 강판을 주로 지금 그쪽에 그 캐파를 계속 키우고 있고 투자를 하고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철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요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헝다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때 좀 못 갔던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이 살아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나씩, 이 앞전에도 특별히 뭐 그게 철강이 뭔가가 부각을 받아서 막 올라간 게 아니죠. 그냥 못 올라가고 있다가 어느 정도 레벨 맞추기로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이 돌면서 하나씩 돌면서 올라갈 때 철강도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상승은 좀 나올 것 같으니까 일단은 좀 지켜보자. 그래서 목표가는 지금 당장은 한 21,000원 부근, 한 2만 원에서 21,000원 부근까지는 올라오기 시작하면 빠르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17,560원에 사셨으면 일단 한 2만 원에서 2만 원이 지금 그 120선이거든요. 하이닉스가 이 120선을 지금 이렇게 뚫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이거를 뚫고 올라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좀 조정을 받으면서 조금 어떻게 모양을 만들지가 좀 정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 목표가는 한 2만 원에서 한 21,000원 정도 부근까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동국제강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살펴보시죠. 네, 웹젠에 대한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5,500원, 비중은 20%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볼까요? 26,550원입니다. 오늘 9%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 웹젠인데요. 매수가가 3만 원대, 지금 26,000원대의 종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비중 20% 어떻게 보십니까? 게임주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게임주가 참 구조적으로 되게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오주도 어려운데 게임주도 되게 어려운 게, 게임이 이제 그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게임이 이제 그때 그 블레이드 소울처럼 반응이 안 좋다 이런 폭락이고, 반응이 좋다 이러면 이제 상승이고, 이런 부분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앞전에 상승이 좀 많이 웹젠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앞전에 이제 상승이 좀 많이 나왔었죠. 나오고 나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와중에 네. 다른 게임주들이 뭐 NFT 이런 걸로 막 날라갔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지켜보고 있다 좀 상승이 나오는 듯 하다가 올라간 것도 없는데
게임주들이 폭락 떨어지니까 같이 또 폭락은 또 같이 떨어지죠. 그렇네요. 네, 일단 되게 억울한 종목이에요. 갖고 있으면 굉장히 억울한 종목인데 네. 이 매물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서 지금 이게 결국에는 좋지 않죠. 예, 좋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거는 모양이 좋지 않고 이만큼 올라오고 나서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조금 돌리려고 했는데 반등이 나왔는데 121선을 돌파하고 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1선을 이런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121선을 돌파하고 나면 매수가 아니라는 거죠. 매수가 아니라는 거. 예. 돌파하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 걸 봐야 돼요. 조정이 나오는 걸. 이제 조정이 나오는 걸 보려고 했더니 뭐 급락이 떨어져 버리네요. 그냥 이렇게 급락이. 그럼 이런 종목을 받아야 될까요? 이거를 조정이라고? 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3만 원 정도에 가지고 계신데요. 3만 원 정도에 가지고 계신데 다른 게임주들이 좀 더 폭락을 한다 하더라도 웹제는 오른 게 없어서 그나마 한 이 정도에서 받아줄 것 같긴 해요. 이 정도에서 받아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금액이 지금 2만 한 4천 원 부근이거든요. 2만 4천 원, 2만 4,700원에서 한 2만 4천 원 부근인데 이제 지금 26,550원인데요. 26,550원. 지금 원래는 이제 만약에 3만 원에 이제 3만 원, 3만 500원 정도의 매수를 했을 때 오늘 같은 이제 하락이 나올 때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자리를 잡고 아마 하셨을 거예요. 오늘이 원래 손절하는 날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손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손절을 하면서 이제 매물을 부르면서 마이너스 9%까지 내려왔는데 근데 이거 내일 하루 더 빠지면 그러면 이제 손절의 의미가 없죠. 손절의 의미가 없다. 그냥 하루 더 빠지면 손절의 의미가 없고 일단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다시 좀 반등이 나왔을 때는 3만 원 정도 부근에서는 좀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매수가 이상 되면은 조금 빠져나오려고 하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게임주들이 너무 슈팅 걸린 것들이 많고 걔네들이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하락할 수 있어요.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아직은 버티고는 있지만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버티고 있죠. 지금 이거. 네. 버티고 있는데 와 이거 보면 무섭지 않나요? 이거 예, 무서워요. 네. 예, 이거 보면 무섭지 않으세요? 이거 보시면 기관 외국인들 막 매도 쏟아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만큼이 올라가서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이니까 매기가 계속 붙으면서 버티고는 있는데 이걸 여기서 사서 이 게임주가 근데 지금 NFT 그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에 갔는데 그 게임에서 NFT를 하는 게 우리나라에선 불법이라고 하니까 NFT를 과연 어떤 실질적으로 그 게임을 해서 돈을 버는 거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안 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그런 식으로 이제 게임들이 요즘에 돈을 버는 게임들이 흥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법적으로 안 되는 상황 속에서 NFT의 어떤 게임이 출시가 됐을 때 얼마나 사람들의 그런 어떤 호응을 끌어낼까 라는 부분들을 이미 벌써 실적을 다 갖다 땡겨서 이만큼을 갖다 썼는데 이런 종목들이 내려오기 시작하면 웹젠 같은 종목들은 사실 더 쉽게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웹젠 같은 종목이 만약에 여기서 조금 기회를 주면서 반등을 준다고 하면 이 하락 추세에 있는 어떤 부분 속에서 이제 반등을 준다고 하면 본전 이상 되면은 그냥 매도하고 그냥 다른 종목으로 좀 보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웹전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고요. 다음 종목 고민은 이월드입니다. 매수가는 2,321원, 비중 15%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죠. 이월드 2,240원, 오늘 1.5%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매수가 근처에 있는 가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월드도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이월드 아까 그 채팅방에 올리신 분이 있어서 제가 앵커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렸는데 네. 이월드 한번 언급해달라고. 네. 네, 일단 저도 예전에 이거 방송에서 추천을 한번 했던 종목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낙연 관련된 어떤 그런 종목으로 이제 했었는데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다가 이제 이낙연 그런 부분이 이슈가 거치면서 이제 먼저 좀 빠졌죠. 먼저 좀 빠졌는데 이 회사가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내려올 때 이 부분에서 이제 손절을 하지 않고 그냥 들고서 이제 냅뒀어요. 저 같은 경우도 좀 가지고 있는데 일단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 지금 일단은 그 토스 상장하는 이슈에 토스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한국전자인증하고 같이 이제 토스의 이랜드 월드가 이제 그 토스의 한 10% 정도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토스 상장하는 어떤 부분이 이제 얘기가 나올 때쯤에는 어느 정도 조금 올라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내려갈 때는 이게 계속 하염없이 내려갈 것 같긴 한데 이게 월봉을 한번 보시면은
이미 다 내려왔죠. 이미 다 내려와서 지금 보시면 추세가 그냥 이렇게 전반적으로 큰 추세에서는 좀 상승 추세에 있긴 한데 이 월봉으로 이 100일선 지지에서 올라갔다가 지금 100일선까지 다 이미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하락의 그런 어떤 부분의 위험이 지금 자리보다 더 크거나 막 그러진 않다. 다만 이제 좀 지루해서 그렇죠. 2321원에 사신 거면은 앞전부터 사서 이 평단가를 낮춘 건지 아니면 들어가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어쨌든 결론적으로 종목 픽은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사서 그냥 만약에 그때 물렸는데 이거를 2321원을 평단가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럼 이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만약에 2321원에 그냥 그 1차로 그냥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 종목 픽은 사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에서 여기서 이걸 사갖고 여기서 이제 뭐 올라가는 어떤 부분의 어떤 재료나 이런 부분들을 기다릴 만한 어떤 위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들고 있으니까 일단 그냥 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의 이제 그런 어떤 이렇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차후에 이렇게 올라오는 이 정도의 권역까지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단가만 어느 정도 조금씩 낮추면서 요 정도 권역에서 이제 평단가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들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만약에 그냥 그런 부분들 그냥 그 토스 상장 이슈 뭐 이런 걸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 이랜드월드가 이제 그 고성에 땅이 100만 평 정도가 있는데 예전에 DMZ 테마라고 해서 이제 좀 대북 관련주로 좀 많이 올랐던 적이 있어요. 앞전에 그런 적이 있어서 그 대북 관련주로도 좀 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시장에서 대북 관련주를 인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그 테마주라는 게 원래는 뭐 선도전기나 뭐 신원이나 이런 게 대장이었다가 뭐 조정을 받고 나서 한 3개월 지났는데 이제 2월 달에 뭐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할 때 갑자기 이월드가 올라가면서 뭐 대북 관련된 뭐 어떤 테마로 뭐 DMZ 뭐 테마 뭐 대선 어떤 이슈에서 DMZ에 뭐를 개발하겠다 이러면서 갑자기 뭐 대북 관련 테마로 또 움직일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보유 의견을 드리고요.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 그리고 나서 조금 당장 올라가기보다는 좀 추세를 돌리면서 올라오는 그런 상황들을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일단 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 3,000원 정도, 3,200원 정도 부분까지는 좀 올라오기 시작하면 빠르게 돌릴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싶어요. 한 요 정도까지요. 그래서 평단가를 한 요 정도 수준에 맞춰놔야 나중에 반등을 할 때 빨리 빠져나올 수 있어요. 요 구간으로 이제 넘어서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이제 큰 이슈가 아니라면 큰 재료가 아니라면 이 구간대 3,500원 정도의 구간대에 진입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평단가를 비중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잘 만들어서 3,000원 이하 정도에 맞춰 놓으면 나중에 어떤 이슈가 한번 생겨서 뭐 그게 이제 뭐 토스라든지 아니면 DMZ 테마라든지 이런 이슈가 나오면 충분히 3,000원 이하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3,000원 이하, 3,000원 부근 정도까지만 목표가로 삼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와서 어떤 재료로 들썩일 때 좀 차익 실현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2월드까지 상담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나머지 상담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부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신광석 전문가님 만나 뵙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원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2부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잠시 후 3부도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